이쪽에 첫 번째 유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분수식에 대해서 먼저 정의합니다. 자, 유리함수는 함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사실은 요리함수이기 이전에 뭐 할 거냐면 분수함수에 대해서 특별히 다룰 건데, 이 분수함수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분수식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 분수식 하기 전에, 이제 분수식이니까 우리가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는 식이야. 자, 그래서 이 분수식의 뜻부터 먼저 정리시키면, 자,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분수식이냐면, 자, 분수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분모가 상수가 아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1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그래서 1차 이상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되어 있는 것을 분수식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들은 함수 중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상수함수 이런 함수가 아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함수냐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들을 다룰 건데, 그 분수꼴로 나타내진 함수 중에서 또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낸 식 중에서 분모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 1차 이상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내어진 식이야. 자,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 여기서 분수식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하면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웠던 수 중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적을 필요는 없고, 자, 유리수가 크게 나누어질 때 정수가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유리수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모와 분자가 특히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의 꼴로,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전부 다 모아서 유리수라고 했고, 얘를 확장시켜서 나타낸 게 이제 유리식이야. 그럼 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내진 거. 그럼 정수라고 하는 것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꼴로 나타내어지는 분수 모양을 정수라고 했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이렇게 1이 아닌 상수분의 상수꼴로 나타내어진 거를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나타낸 것처럼, 자,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게 이제 유리식으로 들어갈 건데, 유리식은 자, 밑에다가 먼저 적으면, 자, 누구랑 나눠지냐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이에요. 다항식은 어떤 꼴로 되어 있냐면 분모가 상수인, 자, 분수는 분수인데 다항식은 분모가 분수로 나타내져 있더라도 상수야. 0이 아닌 상수분의 어떤 식의 꼴이든 다항식으로 나타내진 모양. 자, 이런 것들을 다항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또는 3분의 x 더하기 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전부 다 다항식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할 게 이제 뭐냐면 분수식이야. 자, 이 분수식이 바로 아까 위에서 먼저 적었던 것처럼 1차 이상의 다항식분의 다항식. 한번 다시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식은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상수가 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분수식은 분모가 상수가 아닌 분수꼴로 나타내어진 식입니다. 당연히 분수의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겠지. 왔어? 얼굴 까먹을 뻔. 뭔 생각하고 왔어? 뭐 큰맘 먹고 왔네. 응?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유리식의 뜻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유리식의 뜻은 그래서 뭐다?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내질 수 있는 모든 식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글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모아서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유리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자, 유리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유리식 안에 누구누구가 들어가게 되냐면, 자,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다항식하고 뭘로? 분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리고 특히 자, 분모가 상수인, 이 분모가 상수인 유리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분수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분수식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얘네들 x분의 3, 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4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분수식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거야 오늘 아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이 유리식에서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눠지는데 가끔 헷갈리는 식들이 나와. 자, 세 번째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이 서로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달라. 다른 이유는 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얘를 분자를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공통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을 하면 x-1. 그럼 보기에는 모양이 같지만 이 식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이야. 그러면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로 분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 중에 여기까지 했으면 자, 단 누구는 분모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뭔가 서술형으로 나타낼 때 차이점을 나타내면 일단은 결론은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차이점을 쓸 때 분모가 0이 되면은 안 되는 수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걔를 빠뜨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감점 같은 게 조금씩 돼. 1점이든 0.5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빠지면서 우리가 집합하고 나서 명제 그리고 절대부등식 할 때 산술기하평균 할 때 등호의 성립 조건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빨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서술형 시험 보면 거기서 조금씩 감점이 돼가지고 와 아깝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x분의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다. x-1과 같지 않다. 이유는 x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함수 배울 때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배웠어. 그러면 그 함수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을 다 모아놔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갖다 쓸 수 있는 x들 중에서 실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x가 하나가 빠지는 x야. 근데 x-1이라고 하는 요 식 하나만 봤을 때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지만 앞에 있는 이 분수식의 모양은 실수 중에서 누구만 딱 하나 빠지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이 빠지게 돼.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같은 식이다? 아니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함수 배울 때 두 함수가 서로 상등관계를 이루려면 반드시 정의역이 같을 때 그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까지도 모두 같았을 때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가 만들어 놓고 나면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출발점에서 제한된 조건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른 식이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학년 되거나 3학년 됐을 때 뭐 극한이라든가 이런 거 배울 때 두 개의 함수가 구분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걔네들의 뭐 극한값이나 막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차이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 확인하고 실수를 줄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유리식의 성질은 어디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유리수에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유리수에서의 사칙연산 보면
말은 유리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분수 계산이었어. 그럼 분수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해. 예를 들어서 3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하거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항상 얘네들 사이에서 봤을 때 분수들은 분모가 다르면 즉 기준이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를 반드시 통분하고 마지막에 계산했을 때는 항상 뭘로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한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는 있지만 그냥 걔네들이 뭔지는 모르고 그동안에 그냥 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통분하거나 약분할 때 사용했던 말 중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거나 곱하여도 그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은 누가 되냐면 유리수의 성질이 되고 유리식의 성질. 그래서 네 번째는 유리식의 기본 성질인데 이 유리식 안에는 반드시 분수식이 포함이 되고 이 유리식의 기본 성질이 어디까지? 분수식에까지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유리식의 기본 성질을 뭐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글로 풀어서 쓰는 거니까 적어보면 자, 다항식 A하고 B하고 M이 주어져 있고 자, B가 0이 아니고 M이 0이 아닐 때 그러면 B가 0이 아니고 M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모가 된다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지금 쓸 거야. 자, 1번은 자, B분의 A. 당연히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란 얘기고 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배웠던 게 유리수의 성질, 분수의 성질.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약수와 비수 넘어가서 약분과 통분을 배우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울 때 들었던 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분의 A는 자, 마찬가지 분모가 0이 아니고 뭐 나오겠어? 아이고 삐뚤어지네. 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크기는 항상 같다. 자, 그래서 유리식에서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자, 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A, B, M은 전부 다 다항식이야. 그래서 아닌 다항식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유리식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성질입니다.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크기는 항상 일치한다. 항상 같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어디다가 유리식으로 넘어오는 거 확장해서 자, 유리식은 사칙 연산도 똑같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유리식에도 사칙 연산이 들어가고 더하거나 뺄 때는 반드시 뭐하고 분수 통분해야 되는 거고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결과는 뭐한다? 기하분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 네 가지 그대로. 그래서 적어보면 1번. 자, 두 유리식을 더하거나 뺄 때 뭐한다? 자, 분모가 같으면 이거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유리수의 특징을 그대로. 자, 분모가 같은 경우는 뭐한다? 분자끼리 더하거나 뺀다. 자, 두 번째는 분모가 다르면 당연히 뭘 한다? 통분한다. 자, 통분하여서 뭐하기? 1번 이용. 마찬가지 두 번째는 사칙 연산이니까 곱하거나 나눌 때 들어갈 거고 자, 두 개의 유리식을 서로 곱할 때
당연히 분모는 분모끼리, 우리 분수 곱셈 했던 거랑 똑같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에 분모와 분자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반드시 나누어주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자, 마찬가지 유리식끼리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누는 거 했지. 유리수에서 나눗셈을 뭘로? 곱셈으로 바꾸고 뭐 한다? 뒤에 오는 분수는 역수로 바꾼다. 똑같아. 유리수의 계산이라.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나눗셈을 뭘로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뒤에 오는 분수는 뭘로? 역수로 바꿔서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여기서 참고로 자, 요런 애들 본 적이 있을까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경우 있었어. 자, 이런 거 많이 해봤지? 곱하기 b분의 a. 그래서 얘는 bc분의 ad.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수 안에 또 다른 분모에도 분수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분수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꼴들을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번분수식이라고 한다. 자, 여섯 번째. 자, 분수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분수식과 진분수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자, 먼저 가분수란 어떤 걸 보고 가분수라고 하는지 먼저 다뤄보면, 자, 가분수식은 자, 어디서 나온 말하고 똑같아. 가분수, 분수에도 가분수가 있고 진분수가 있었어. 가분수가 된 이유는, 가분수는 우리가 뭐라고 적었냐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분수라고 했고,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분수식에서의 가분수식은 뭐냐면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1차 이상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분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와 분자의 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차수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차수가 누구보다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런 분수식을 뭐라고 한다? 가분수식이라고 한다. 그럼 진분수식은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식을,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 우리가 분수식을 다루거나, 자, 분수식을 할 때, 분수식 계산할 때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하고 같거나 아니면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바꿔지냐면, 우리가 가분수를 뭘로 바꾸냐면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는 것처럼 분수식도 대분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상수하고 진분수의 형태로 바꾸죠.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면 자연수 하나와 누구로? 진분수의 합으로만 나타낸 것처럼 가분수식도 나타내기. 근데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뭐 했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줬어. 똑같습니다. 가분수식도 진분수하고 상수의 형태로 바꿀 때 분자를 뭘로? 분모로 나눠서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가분수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해준다? 분모와 분자의 식을 보고 자, 두 다항식, 다시 말하면 분모와 분자, 자, 두 다항식 A하고 B, 당연히 B는 일단 0이 아니다라고 놓고,
가분수식의 형태일 때 뭐 해주자? A를 뭘로? B로 나눠. 나누었을 때 자, 앞에 우리 다항식에 나눗셈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이어서 오면 몫을 Q라고 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놓고 자, 얘가 지금 뭐냐면 가분수식이야. 즉 분자야 A의 차수가 더 높아. 자, 얘는 지금 가분수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항식 A를 분모로 나누어서 A를 뭘로? 나 B로 나누고 몫이 Q가 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얘가 결국은 누구랑? Q하고 몫과 뭘로? B분의 R. 자, 그리고 뒤에는 항상 우리가 뭐 한다? 진분수식의 형태로 바꿔주게. 그래서 가끔 책에 보면 얘를 대분수식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가끔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A하고 B는 다항식이야.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적용된 내용은 그대로 넘어오고, 그래서 누가? 이 나머지 R의 차수는 당연히 누구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나누는 다항식 분모 B의 차수보다는 더 낮아야 된다. 아니면 상수의 꼴이 되거나 1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뭐가 되고 0이 되겠지. 그래서 가분수식은 이 가분수식은 누구랑 다항식 더하기 뭘로? 진분수식으로 표현하기. 근데 이제 이 분수식이 여기서는 유리함수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언제? 2학년 때 수원이라던가 수투랑 할 때 가분수가 많이 나올 거고, 이 가분수를 전부 다 뭘로? 이런 대분수의 형태로 다항식하고 진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반드시 그때 지금보다는 언제가 더 많이 사용되냐면 2학년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는 나타낼 수 있다는데 나타낼 수 있다는 권장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가분수식은 대부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 이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고 가. 안 그러면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더 복잡해져. 아, 이거 할 거야. 5기로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 풀어는 지겠지.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의 실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반드시 대분수의 형태로 꼭 바꿔주라는 거. 자, 그러면 밑에 계산해보면 이제 연산 계산해보면 자, 지금같이 분자도 1차, 분모도 1차 이렇게 차수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가분수식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대분수의 형태, 즉 다항식과 진분수의 형태로 바꿔주기. 얘를 못하겠으면 뭐 하면 돼? 분자를 아까 했지? 분자를 뭘로? 분모로 나눠. 그러면 x-3 할 거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해서 x-3분의 x-2는 얘가 지금 몫이 된 거고 얘가 나머지기 때문에 x-3분의 x-2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몫과 진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야? 이런 경우는 차수도 같고 분모와 분자 x의 기수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3분의 x-1을 분모와 같게 먼저 만들어. 그럼 뒤에 누가 오면 돼? 플러스 1 되고, x-5분의 x-4는 분모와 먼저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일치시키기. 네. 는이 아니라 더하기 하고 x-1분의 x-1 하고 더하기 1.
자, 지금 하는 1차식 나누기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에서 많이 쓸 거야, 이 방법을. 그래서 정리시키면 1 더하기 x-3분의 1이랑 1 더하기 x-5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빼기 x-1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빼기 x-7분의 1. 자,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놓고 계산해도 돼. 두 개씩 해도 되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통분해야지 해가지고 얘네들 분모끼리 다 곱해. 그럼 분모가 몇 차 되냐면 4차 나와. 그럼 분자들이 몇 차 만들어지냐면 3차 만들어져.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치지만 분자는 통분하면 안 써도 되고, 이거 잠깐 보면 만약에 나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자, 이렇게 난 할 거야. 얘네들 다 곱해서. 그러면 x-2에다가는 뭘 곱해줘야 되냐면 x-5도 곱해야 되고 x-1도 곱해야 되고 x-7도 곱해야 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분자가 지금 몇 차가 돼? 전부 다 3차야. 그럼 곱셈 공식 가져다가 3차 계산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인수분해야 될 상황이 되면 다시 그 3차식을 또 인수분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과정들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저렇게 나누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보여? 얘네들이 보이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벌써 상수 하나씩 정리, 너 턱 빼. 기대지 말라 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x-3분의 1 더하기 x-5분의 1, 그 다음 빼기 x-1분의 1 빼기 x-7분의 1. 자, 그럼 두 개씩 계산하는 것보다 얘네들의 문제 푸는 방법은, 쉽게 가는 방법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호가 서로 반대인 애들끼리 두 개씩 계산하기. 그래서 x-3이랑 x-1이랑 통분하면 x-1 하고 이제 여기가 요렇게 바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x-5 곱하기 x-7 분의, 자, 얘네 둘이 또 계산, 통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 다음부터 통분하는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2차이기 때문에 계산이 더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끼리 서로 통분하기. 자, 그러면 여기 분모 곱해준 것만큼 분자에도 곱할 거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이로 묶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적는 거고, 계산하면서 바로바로 계산되는 경우는 생략하고 계산 바로 들어가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다 정리하고 마이너스 10x 더하기 38. 네, 다 적어버렸냐? 볼펜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적었네. 아이고, 미안해. 어디가 못돼.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35 하니까 플러스 32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자, 여기는 지금 분모하고 분자가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지만, 분모하고 분자가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모 분자 약분해서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내주게. 그 다음에 분모는 통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백꼴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풀려고 할 필요는 없다. 얘는 그대로 놓고 들어가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8번째 부분분수 나오는데, 자, 이 부분분수는 지금보다 언제 많이 나오냐면, 마찬가지 수원 들어갔을 때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 합을 배울 때 얘를 갖다가 많이 쓸 거고, 잊을만 할 때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기로 하고, 이 분수식을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의 곱으로 차를 나타내가지고 통분한 형태인데, 정리시키면, 자, 얘네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면 b-a분의 1 가로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언제 많이 배웠냐면 아마 초등학교 때 그 분수의 덧셈 뺄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1 곱하기 이렇게 2가 있으면 2분의 1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계산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연속인 두 수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문제에서 줄 때 1 곱하기 2분의 1은 이렇게 계산해라 하고 준 적이 있어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를 찾아내라고 하는 덧셈 뺄셈 문제를, 분수의 덧셈 뺄셈 문제를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약간 심화 문제 같은 거 다룰 때.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분수식의 부분분해. 즉 분수식 중에서도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걔네들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꾸냐면 단위 분수의 차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부분 분수의 계산이다라고 해. 자, 그러면 자, 분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해한다라는 말은 처음 배운 건 아니고 소인수분해에서도 이미 분해라는 말은 들어봤고 인수분해에서도 이미 들어봤던 말들. 자, 인수분해는 그거지. 전개해 놓은 식을 다시 고백꼴로 나타내 준 게 인수분해였어.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두 식의 곱이라든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이렇게 분모가, 그럴 때 단위 분수의 차로 나타내는 건데, 얘는 뭐냐면 결국 단위 분수의 차로 나타냈을 때 통분하는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야. 먼저 가로 안에 있는 식부터 정리하면 a랑 b랑 곱해서 b-a로 바뀌는데, 이 좌변에 있는 a, b분의 1하고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만큼, 이 분자에 있는 식이나 수만큼 역수로 곱해줘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든 결과야.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가로하고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단위 분수의 차로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하면, 자, 여기는 지금 분자를 1로 딱 특정지어서 나타냈는데, 문제는 꼭 1만 주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 부분이 상수가 1이 아닌 상수가 나올 때가 있어. 즉 요런 모양으로 a 곱하기 b분의 k의 꼴로 나오면, 얘는 원리는 이거라 해서 단위 분수의 차로 바꿔서 통분하는 과정의 역이라고. 그럼 여기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똑같아. 근데 이 k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만 뭘로만 묶어주면 돼. b-a분의 k로 고백꼴로 나타내주면 되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분수는 계산하면 항상 좌우가 대칭이야. 앞에서 하나가 남으면 뒤에 있는 마지막에 하나가 남게 되고, 앞에서 플러스 연산이 남게 되면 뒤에서는 마이너스가 꼭 하나 남아.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돼. 처음과 끝이 대칭이 돼서 앞에서 두 개의 식이 남으면 뒤쪽에서도 마찬가지 두 개가 남고, 앞에서 플러스가 두 개 남으면 뒤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남게 되는 게 이 부분분수 연산의 특징.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시키면,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 계산할 때는 두 수의 곱이든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내지든 일단은 우리가 부호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 분수식 이용해서 계산.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하고 분자에서 B-A에 해당하는 분모의 수와 분자의 수가 같거나 얘네들의 차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정리하면, 자 앞에 있는 식을 A로 놓고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놔. 그럼 여기는 지금 분자가 전부 다 얼마씩 되어 있냐면 분자들이 전부 다 상수 1로 나타내져 있고, 얘네들의 분모끼리의 규칙을 보면, 자 여기도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1 남고, x 플러스 2에서 x 더하기 1 빼면 1 남고, 얘도 마찬가지 1이야. 그럼 결국은 b-a가 전부 다 뭐냐면 앞에 있는 식들을 뒤에 있는 식 전부 다 b-a가 1의 꼴로 전부 다 서로 일치해. 그러니까 얘는 바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서로 분모의 차가 같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시켜서 뭘로 x분의 1 빼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뒤에 오는 식들도 전부 다 단위분수의 차로 전부 다 바꾸기. 자 한꺼번에 통분 안 합니다. 이렇게 다항식에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 통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먼저는 가분수식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분수식이 아니면 자 얘네들 어떤 규칙을 가지고 부분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기. 무조건 통분이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서 x분의 1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남았지 뒤에 그래서 뭐가 남아? 마이너스하고 하나의 식이 반드시 남아. 그래서 얘네들만 정리해서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정리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3. 자 해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나왔고, 마찬가지 이제 뭐 그냥 눈으로 봐도 되고 문제 보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0분의 1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와.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통분하려고 하면 굉장히 숫자가 커져. 지금 뭐 써야 4개지만 4개니까 어떻게 억지로라도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에 얘네들의 규칙이 전부 다 2씩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하고 뭘로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수가 나와도 마찬가지 부분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기.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남는 거 2분의 1 빼기 얼마로 10분의 1에서 얘네들만 계산하면 이 분수식에 이 분수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부분분수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본분수식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분수란 얘기는 분수가 반복되는 형태의 분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본분수식 정리하는 방법은 이거에 본분수는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a분의 b 분의 c분의 d의 꼴로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전부 다 분수의 형태가 분수식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형태가 본분수식이고, 자 얘네들을 풀이하는 과정을 적어보면 분모와 분자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식. 자, 얘네들을 본분수식이다 라고 하고, 자, 얘네들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기. 다시 말하면 분자에 있는 분모와 분모에 있는 분수의 분모끼리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고, 그 첫 번째에서 구한
최소 공배수를 크게 분모와 분자에다가 동시에 곱해줘. 자, 1번에서 구한 최소 공배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수식의 형태로 A분의 B의 꼴로 바꿔주기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뭐의 꼴로 바꾼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자, 얘네들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 되도록 계속 하는 거야.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하면 똑같이 마찬가지 뭐가 되도록 분모가 1이 될 때까지. 자, 11번입니다. 그래서 자, 11번에 있는 분모에 지금 뭐 있냐면 분자 쪽에, 자, 분자 쪽에 분모에 누가 있냐면 x하고 누가 있어? y의 세제곱. 자, 분자 쪽에 있는 분모는 x하고 y의 세제곱이고 분모 쪽에 있는 분수에서 분모는 y의 제곱하고 y하고 x야. 그래서 x는 x끼리의 최소 공배수, y는 y끼리의 최소 공배수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x하고 y 세제곱, y제곱, y하고 x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자, x랑 y랑 y의 제곱이랑 y의 세제곱. 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누가 된다? x 곱하기 y의 세제곱. 자, 그래서 어디다가 분모와 분자. 자, 분모, 분자 전체에다가 각각 누구만큼? 이 최소 공배수만큼 곱해주기. 자, 그러면 분모는 x제곱 y 되고 마이너스 y분의 1에다가 마찬가지 분배법칙에서 xy 세제곱 곱할 거기 때문에 얘는 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자 쪽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그럼 이대로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로 뭐 해주기? 약분하기. 그럼 자, 얘랑 공통인수지. 그래서 정리시키면 y분의 x 더하기 y. 뭐 문제에 따라서는 아예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애들은 나눠서 1 더하기 y분의 x로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y분의 x 더하기 y에서 끝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제 방금 했던 것들 다 이용해서 자, 등식이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항등식이란 얘기고 좌변하고 우변의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같아야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변을 통분해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자, 양변에다가 먼저 뭐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를 곱할 거야. x 세제곱. 예.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1하고 2잖아. 1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적지 마.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1로 인수분해 돼. 그래서 얘네들을 양변에 곱하기. 자, 얘를 양변에 곱해주기.
양변에 곱해주면 좌변은 x 플러스 1 될 거고 우변은 a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되고 bx 더하기 c랑 x 마이너스 1이랑 곱하고. 자, 항등식이니까 나머지 우리가 정리만 하면 되지. a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전개해서 그래서 뭐해? 항등식이니까 동류한끼리 계수 비교하기. 그래서 a 더하기 b는 0,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0.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기? 연립합니다. 연립해서 a는 얼마 나오고 2,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3. 자,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기? 연립해. 연립하는 과정 생략하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우변을, 여기 있는 우변을 뭐 해주냐면 분모하고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해. 그래도 똑같아. 그러고 나서 통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분자끼리 비교해서 분자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변에 뭘 곱해주기? 양변에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x-1과 x-1을 곱하기. 그러면 좌변 개수 비교. 그래서 연립. a는 마이너스 5. b는 7. 자, 그 다음에 12번은 넘어가고 어려워라니까 12번 여기는 안 해도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소식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할 거야. 자,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6학년 때 우리 이미 다 봤어. 언제 봤냐면 두 비의 크기가 자, 두 비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그 두 비를 뭘로? 등식으로 나타낸 게 비례식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비례식의 성질도 배웠고, 그 다음에 a 대 b라고 하는 b가 주어지면 누가 같고? b분의 a고 c 대 d가 b로 나타내면 d분의 c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a 대 b하고 c 대 d가 서로 같다. 이렇게 b의 크기가 서로 같은 두 개의 b를 등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비례식이었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배웠던 거, 6학년 때 배웠던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자, 저거 보면 같은. 자, 크기가 같다란 얘기겠지? b의 크기가 같다란 얘기고, 뭐를 사용해서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자, 얘를 비례식이라고 한다. 그럼 기호화된 게 이제 뭐냐면 a 대 b는 c 대 d. 자, 이 말은 뭐하고 같다? b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b분의 a와 d분의 c가 서로 같다. 자, 유리식 하면서 안 나올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거야. b분의 a랑 d분의 c와 같이 a 대 b랑 c 대 d야. 여기서 a 대 b 하면 기준량이 뭐야? 여기서 기준량이 누구야? a 대 b. 찬민이. a 대 b에서 기준량이 누구야? 기준량. 자, 우리가 읽을 때 A 대 B라고 하지. 자,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비례식하고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게 누가 기준량이고 누가 비교하는 양인지 누구를 분모해 둘지 몰라서 문제 많이 틀려. 비례식과 관련된 유리식 문제에서는 우리가 A 대 B는 그냥 늘상 읽었던 거지만 자, 뒤에 오는 게 누가 돼? 기준량이고 앞에 오는 게 비교하는 양이야. 그러면 틀리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항상 읽을 때 뭐라고 읽어? A 대 B라고 읽지만 문제는 바꿔서 나옵니다. 뭘로? A에 B에 대한 땡땡땡 하고 나올 거야. 또는 B에 대한 A에 B.
자, 요렇게 문제는 바뀌어가지고 나왔을 때 항상 어디가 기준량이야? 여기 대안이 있는 자리가 기준량이야. 그럼 이 기준량이 항상 어디로 가야 돼?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로 가야 돼. 안 틀릴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얘를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 즉 분모와 분자로 가야 될 자리를 못 읽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누구랑 같다? 자, B분의 A랑 D분의 C가 서로 같으니까 뭐야? 양변의 분모 최소 공배수 PD 곱하잖아. 그럼 우리 옛날에는 이제 1학년 때랑 이런 문제들 풀 때 전부 다 뭐라 했어? 대각선의 형태로 곱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풀었던 거고 등식 배울 때. 그래서 A, D는 누구랑 같다? B, C하고 서로 같다. 그럼 얘를 뭘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지. 자, 얘는 또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 A 대 C는 B 대 D하고도 같다.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C분의 A는 D분의 B하고 같다라고 쓸 수도 있지. 자, 근데 비례식을 준 이유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x, y, z의 값들을 구하라고 하거나 요런 모양이 됐을 때 보통 비례식을 갖다 쓸 건데 뭐라고 주냐면 뭐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 문제 보면 뭐 가로와 많이 봤어. 가로와 세로의 비가 뭐 1대2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가로 대 세로는 1대1하고 놓고 뭔가 식을 풀어나갈 건데 얘를 지금 뭘로 1대2면 얘는 실제로 나타내는 수가 아니라 어떤 두 수의 비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게 1대2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로 실제의 숫자, 실제 모양의 숫자로 반드시 바꿔서, 그러니까 1대2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해? 최대 공약수를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면 가로를 x로 놓고 세로를 우리가 뭘로 일반적으로 2x 이렇게 놓잖아. 그럼 이렇게 실제의 수에 가깝게 실제의 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곱해주는 수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비례상수다라고 해. 그래서 비례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문제 적용시킬 때는 반드시 뭘로? 비례상수를 사용해서 실제의 수의 형태로 바꿔주기. 자,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때 사용되는 비례상수는 K로 놓고 문제에 따라서는 뭐 알파를 곱할 수도 있고 베타를 곱할 수도 있고 뭐 B를 곱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B를 뭘로 바꿔낸다? 수로 바꿔서 문제에 적용시킨다라는 거. 자, 기억합니다. 비례상수 K. 근데 K는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K를 쓰면 안 되는 문제에서는 K를 빼고 다른 문자 갖다가 붙여주면 되고. 언제 있냐면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 풀 때 그랬어.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 한 근을 2알파로 놓으면 나머지 한 근을 3알파로 놓고 근각에서의 관계 푼 적이 있어. 공수원에서. 그럴 때 사용하는 숫자들을 문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전부 다 비례상수라고 한다고. 자, 세 번째는 가비엘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A 대 B도 대놓고 비례식을 주지는 않아. 뭐 기준형 찾고 뭐 찾고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얘가 문제 상황에서 유리식 안에 분수식이 있고 분수식 안에 이 비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가비엘이는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일단 근데 문제는 나와. 그래서 먼저 적으면, 자, 이거는 하나의 그 B의 크기가 같은 식들을 등식으로 표현해 놓은 상태에서 그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쓰는 문제 정리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원래는 2개만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문제는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가비엘이는 자, 크기가 같은 두 B를,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B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더라.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여기는 C로 바뀌어야 돼. D 오면 안 되고. A 더하기 D 더하기 2하고도 같고, 자, 얘는 면이
자, 여기는 다른 거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분수의 성질이야. 어디다가 b분의 a의 분모와 분자의 p를 곱해도 b분의 a하고 크기는 같고 이 q분의 c랑 q분의 d는 c분의 d에서 분모 분자의 q를 곱해준 거고 이렇게 q분의 qc분의 qd를 하고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r을 곱해서 rf분의 r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럼 얘가 이 가베리에서 이용하면 pb 더하기 qc 더하기 rf분의 pa 더하기 qd 더하기 r이하고도 서로 같다 해서 나온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비엘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뒤에 세 번째 있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는 그냥 뭘로 나와 있는 거다?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낸 식. 자, 이 자리는 분수식으로 자, 여기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 자, 그러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는 누가? B가 0이 아니고 C가 0이 아니고 F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숨어있는 말. 근데 이때 A, B, C, D, E, F가 실수의 범위 안에서 나타내질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닌 수들끼리 더했는데 우연히 더했는데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 자리가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단 누구는 B 더하기 C 더하기 F가 0이 아니고 당연히 분모 얘도 당연히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돼? 가비엘이에 들어갑니다. 그래, 박스로 쳐야 되나? 그래서 문제가 이거 가비엘이라고 이렇게 주지는 않아. 주지는 않은 상태인데 문제 풀 때는 얘를 가져다가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는 거. 자, 증명해 보면 자, 얘네들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럼 B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B의 크기를 K라고 우리가 임의로 잡아줘. 그러면 A는 BK가 되고 D는 CK가 되고 E는 FK. 그리고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자, 이렇게 푸는 문제를 수원에서 지수 단원을 처음 배우는 단원인데 그 단원에서 이렇게 풀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 수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얘를 더하면 A 더하기 D 더하기 E는 우변은 K로 묶으면 B 더하기 C 더하기 F 곱하기 가로하고 K하고 서로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B하고 C하고 F가 0이 아니면 그때 K의 값, 비례상수 K는 B 더하기 C 더하기 F분의 누구랑 같다? A 더하기 D 더하기 E가 서로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어디? 요 자리.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성립한다. 따라서 B분의 A랑 C분의 D와 F분의 E가 서로 같으면 분모끼리의 합,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닐 때 자, 분모 분자 각각 더해도 그 B의 값은 서로 같더라라는 거. 이거를 도형으로만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봐. 몇 개? 하나, 둘, 삼각형 3개 나눠서. 우리가 단문 배울 때 이거 있어. A 대 B, C 대 D.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해? 얘를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B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F가 돼. 그렇지?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 우리 했지?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 요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이 자리가 L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이 자리가 B가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되고 D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F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한 번 더 움직이면 마찬가지 여기는 뭐가 되고 F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D가 되고 그러면 얘네들의 삼각형 사이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전부 다 뭐가 돼? 닮음이지. 닮음 되지? 맞지? A 대 B랑 C 대 D는 같고 E 대 F는 서로 같겠지? 그럼 더했을 때 같은 경우는 언제겠어?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즉 A 대 B랑 C 대 D랑 E 대 F가 같은데 얘네들이 결국은 누구랑 서로 닮음이면 전체에 대해서도 같겠지. 얘네들이 A 더하기 C 더하기 E 대 B 더하기 D 더하기 F하고도 서로 같다. 그렇게 해서 도형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자, 4번 이 가비리를 이용해서 분수식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분모의 합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야 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말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특이해. 얘를 갖다 쓸 때 이렇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0이 아닐 때만 적용을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분모의 합이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놓고 들어가서 이 제한된 조건, 즉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 경우 하나만 가져다 쓰면 돼, 가비엘이를. 근데 이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분모의 합이 0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가 주고 그 다음에 분모 C에 뭐가 올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올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은 각각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아니지만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 뭐가 되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모의 합이 0이 되는 경우까지 해서 두 가지로 놓고 문제 풀기. 자, 그러면 해보면 마찬가지 얘네들 K로 놓고 들어가도 되고 자 K로 놓고 일단 K로 안 놓고 그냥 가비엘이 그대로 먼저 들어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0이 아닐 때 먼저 자 얘가 0이 아니면 뭐가 가능해? 가비엘이를 가져다 쓸 수 있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자 분자 다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니까 A 하나 남고 똑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B 마이너스 B B 하나 남고 C 마이너스 C에서 하나씩 남아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야. 그래서 이 분수식의 값이 첫 번째는 1 하고 하나 나와. 자 이거는 뭘 이용해서? 가비엘이 이용해서. 자 두 번째는 이 분모의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를 잘 갖다 쓸 건데 뭘로 갖다 쓰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얘네 셋의 합을 이용해서 분모와 분자를 정리를 할 건데 그럼 B 더하기 C는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A로 바뀌어.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B로 바뀌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뭘로 바뀌냐면 아니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로. 그럼 얘를 각각에다가 전부 다 적용을 시키면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첫 번째 식 보면 되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얘가 뭘로 A분의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도 그대로 가져다 대입하면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돼서 B분의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C분의 마이너스 C 빼기 C에서 C분의 마이너스 2C 하고 뭘로? 마이너스 2로.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서는 이 분수식의 값은 1만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뭘로 나온다? 1 또는 얼마로?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답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는 그거라는 것. 분모의 합이 0일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답은 하나야.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 없을 경우에는 아닐 때와 0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시계값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
오답이 나오면 이거를 가비에리를 쓸 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답이 두 개가 되는 경우를 놓쳐서 틀려. 하나만 써,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만들어내, 어떻게든지. 근데 나머지 분모의 합이 0일 때 경우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오답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하나만 한 줄만 적어 놓으면, 자, 가비에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 분모의 합이, 분모끼리 합의하에 0인 경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 이제 여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끝내고 나서 쉴 거니까 좀만 참아. 자, 여기도 지금 뭐냐면 B의 값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비례상수 사용하기. 물론 3분의 x 더하기 y는 y랑 4분의 y 더하기 z, 얘네들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방정식 배울 때는 그냥 뭐 했냐면 분모 통분해가지고 두 개씩 연립방정식 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비례상수 K로 놓으면 x 더하기 y는 뭘로 바뀌냐면 3K로 놓고 y 플러스 z는 4K가 되고 z 더하기 x는 5K야. 자, 이런 것들 문제 푸는 방법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갖다 써먹을 수 있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가지고 다른 문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B의 크기가 나온다. A분의 B와 C분의 D가 서로 같다. 나오면 이렇게 비례상수 갖다 놓고 쓰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이렇게 변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경우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럼 얘가 이제 2배 해가지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그럼 12K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란 말이야. 근데 이미 x 더하기 y가 3K이기 때문에 얘네 셋이 더한 게 6K야.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이런 거 해보기는 했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풀면 x 플러스 y가 3K이기 때문에 z가 얼마가 되냐면 3K지. 그럼 z가 3K니까 요 식 아무데나 z 들어있는 자리에 대입만 해줘. 자, 요거 가져다가 쓰는 거지. 그래서 z3K 나오면 y는 K가 될 거고, 그럼 y가 K니까 x는 어디가 돼? 2K. 그래서 x 대 y 대 z는 뭐 여기 그대로 갖다 쓰면 2K 대 K 대 3K이고, 이 비례상수 K가 최대 공약수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와서 2대 1 대 3. 이 비례상수 K가 B에서는 최대 공약수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뭐 하라고? 비례상수 K를 곱해서 실제의 수의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수식 구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시계값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거 연결되는 문제고, 자, x하고 y하고 z가 이거야. 얘 가져다 쓰면 돼안돼? 2대 1 대 3. 답은 나와. 답은 맞아. 답은 맞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요구했을 때는, 풀어서 쓰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전부 다 감점 요인이 돼. 쓰는 게 아니라 비례상수 K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비례상수 K를 가져다가 꼭 쓰기. 그래서 X 대신에 뭘로? 2K 가져다 쓰고, Y 대신에 K 가져다 쓰고, Z 대신에 3K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XY 2K 제곱, YZ에서 3K 제곱, ZX에서 6K의 제곱. 그러면 분모 분자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4분의 11. 그냥 2, 1, 3 가져다 넣어도 답은 맞아. 답은 맞지만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조심하고, 이미 그리고 비례상수 K는 다 써봤어. 언제 써봤냐면 삼각비에서 할 때도 해봤고 피타고라스 할 때도 해봤어. 밑변과 높이의 비가 뭐 1대2일 때 뭐 코사인 얼마, 사인 얼마, 탄젠트 얼마 구하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 비례상수 K는 다 써보고 넘어왔어.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이 6번째는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이런 것들. 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세 번째일 거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식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비례식이라고 주지는 않았는데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ax 더하기 by는 0의 꼴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해를 구하라고 하면 x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나오지. 2x-3y는 0이야. 근데 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얼마인지 물어봐. 그러면 우리 뭐 해줘? 물어보면 뭐 y는 해가지고 3분의 2x야. 그래가지고 얘 가져다 대입해서 x값 찾고 y값 찾아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2차 방정식 할 때. 근데 실은 얘도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얘를 뭘로? 이렇게 2x는 3y의 꼴로 바꾸면 x는 x 대 y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2가 돼서 x를 3k로 놓고 y는 2k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푸니까 y는 또는 x는 해가지고 방정식에 적용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알면 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정수의 형태로 바꿔지기 때문에 문제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비례식을 알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금만 더 적으면, 자, 이때는 상수항이 없을 때야. 자, 얘를 비례식으로 바꿨을 때는 언제? 상수항이 없는, 자,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한 1차식일 때 그렇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좀 계산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주란 얘기고. 자, 두 번째는 2차식의 형태. ax, 이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이미 이거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 자, 이런 모양일 때. 자, 그러면 몇 번을 이용해서? 1번을 이용해서.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이고 2x제곱 더하기 뭐 4xy 마이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이때 x하고 y 값 찾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뭐 했어? 연립할 때 인수분해 되면 두 1차식 중에 2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든 다음에 x는 3y랑 x는 마이너스 y 해가지고 이 1차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x는 3y 이러고 대입했고 이제 문제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 그럼 얘를 x 대 y는 뭘로? 3대 1로 바꿔서 x를 3k로 놓고 y를 k로 놓은 상태에서 문제 풀으라고.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x는 몇 y 했을 때 정수꼴이 아니라 x가 뭐 2분의 3y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에 비례식의 형태로 바꿔서 풀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단원에서 유리식 단원에서 쓰는 방법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부정방정식의 형태. 당연히 여기도 뭐가 상수항은 없어. 자, 부정방정식의 뜻 있지? 자, 부정방정식의 뜻이 뭐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미지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여기서는 미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 항상. 자, 그럴 때 이제 뭐라고 2개의 식을 연립해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
나는 이거 문제 풀기 쉬우니까 x에 관해서 풀고 싶어. 그러면 x만 남게 만들거나 아니면 y만 남게 만들거나. 근데 뭘로 기준을 놓을 건지는 문제 상황 보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문자로 통일시키면 되고.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문자를 뭐처럼 취급하냐면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비례상수처럼 취급해주라고 하나를. 자, 얘를 자, 근데 요 유리식 단원에서 이 분수식 단원에서 사용되는 거는 얘야, 주로 3번 유형. 자, 그거를 7번에다가 갖다 적용시킵니다. 자, 얘가 3번 유형의 문제. 자, x, y, z를 가져다가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결과가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와 분자의 문자가 다 약분해서 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져 있는 분수식을 전부 다 뭘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자고. 자,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개를 열리. 자, 얘를 x로 통일을 하든 y로 통일을 하든 z로 통일하든 그거는 각자 편한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x를 비례상수처럼 그러니까 x로 통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뭘로? 마이너스 3y 이렇게 3y 마이너스 z는 2x하고 같다고 놓고 y-2z를 마이너스 6x로 놓고, 그럼 얘네들을 y하고 z를 연립해서 뭐 y를 소거시키든 z를 소거시키든 그거는 편한 방법으로. 뭐 만약에 z를 먼저 소거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식 하는 것과 똑같아. 왜냐면 x를 상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얘를 4x로 바꾸고, 그 다음에 y-2z는 그대로 마이너스 6x 놓고 둘이 뭐 해주면 되고 빼면 되지. 그러면 5y는 10x 되면서 y가 뭘로? 2x. 그러면 y는 2x로 바뀌고 y에다가 2x를 가져다가 대입을 하면 그래서 자, y는 뭘로? 2x로 놓고 z는 4x로 놓는 거지. 그러면 x가 비례상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x 대 y 대 z p를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지. x 대 y는 2x가 되고 z가 4x가 돼서 얘네들의 p가 1대 2대 4. 자, 그럼 p를 쓰라고 하면 1대 2대 4 쓰면 되고, 자, x를 비례상수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가져다가 전부 다 대입만 하면 끝나지. 자, x분의 y 더하기 z랑 전부 다 가져다가 쓰면 자,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면 x 대신에 x 대신이 아니라 x는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뭘로? 2x로 바꾸고 z 대신에 4x로 바꾸고, 그냥 바로 암산할까? 아닌가? 이렇게 가져다가 쓰기. (6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21분의 14).
쭉쭉 계산. 그래서 12분의 얼마 나오냐면 119. 뭐 21분의 14 같은 경우는 기하분수를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3분의 2 나오니까 11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끝. 자, 부정방정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y는 2x하고 z는 4x이기 때문에 x가 1이면 y는 2, z는 4가 될 거고 x가 2면 y는 4, z는 8 되겠지. 해가 무슨 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자고? b를 이용해서 가져다가 대입하면 된다고. x를 비례상수처럼, 뭐 y를 비례상수처럼 y로 통일하고 싶으면 y를 비례상수처럼 취급하면 되고, 만약에 분수꼴로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주면 되고, 나중에 통분해가지고 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여기 있는 b를 전부 다 자연수의 b로, 뭐 예를 들어서 x 그대로 놨는데 y가 뭐 2분의 3x 되고 z가 4분의 1x 됐다고 쳐. 그러면 x 대 y 대 z는 x 대 2분의 3x 대 4분의 1x가 될 거고, xxx 전부 다 나누면 1대 2분의 3 대 4분의 1이고 4를 각 항에 곱해주니까 4대 6대 얼마로 1로 이렇게 자연수의 비로 바꿔서 갖다 쓰면 된다고 해. 분수꼴로 나오게 되면. 일단 유리식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5분만 쉬었다가 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게.